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여당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구형이었다. 국민의힘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 이런 반응들을 내놨습니다. 선고가 2월 19일에 내려질 예정인데요. 정치권도 촉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이 내린 그 구형, 사형 구형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민주당, 국민의힘 다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입장인데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를 내란 심판선거로 몰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내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1심에서 혹시라도 내란이 무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2심에 전담재판부까지 법을 고쳐서 전담재판부까지 만들 정도로 내란 그 선고가 꼭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압박을 해왔고 국민의힘은 거꾸로 반대 입장인 거죠. 내란 프레임이 씌워지고 지방선거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만큼 힘들어지고 네. 민주당에서 틈만 나면 내란 정당이라고 하면서 해산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판에서 실제로 내란 혐의가 인정이 되고 선고가 그렇게 내려지게 되면은 또 민주당이 그것까지도 또 추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 대통령이 우리 당 당원은 아니고 당하고는 일정 부분 이제 절연한 입장이긴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그게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다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중간이 없어가지고 이 내란 그 범죄는 중간이 없어가지고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어서 재판부로서는 내란을 인정하게 되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고 인정 안 하게 되면 무죄고. 극과 극인 상황에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 이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 때문에 또 여러 유무형의 압박들이 많이 있지만은 재판부가 그런 데 대해서 좀 초연해서 역사적인 재판인 만큼 오직 그 우리 헌법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헌법과 법률 그리고 본인의 양심에 의해 따라서 독립적으로 역사에 기록돼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고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정재판을 기대한다 이런 그 이야기와 좀 부합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가 우리나라는 이제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사형을 구형을 하고 실제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 특별한 논평은 없고 공정재판을 기대한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 2월 19일 예정인데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이게 사형제가 제도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있지만 사실상 집행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가 이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 그 구형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원래 내란죄가 인정되는 속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밖에 내릴 게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지난 그 4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전두환 노태우보다도 죄질에 있어서는 전두환 노태우 때는 유혈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나쁜 건 맞지만 그러나 21세기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재현했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더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역사의 교훈을 남겨야겠다는 측면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감경을 할 때에는 통상 검찰이 구형할 때 감경할 땐 감경 사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거나 수사에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인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 구형인 사형을 집행할 구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 과정에서 역사의 교훈이
그 소위 반헌법적, 그다음에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에, 우리 정치사에 확실한 교훈으로 이 재판 그 구형과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여야 상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새벽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적으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다른 계엄이라면서 반드시 막겠다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생각은 없다. 사실상 인정하는 그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홍 앞으로 좀 전면적으로 치닫는다, 이런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이 배경도 좀 들어볼까요? 진작에 이게 해결이 되고 여기까지 안 와도 될 사건이 여기까지 온 거나, 네. 또 그에 대해서 이게 처리 방법, 해결 방법을 이런 식으로 가는 거나,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에 소속돼 있는 모든 분들의 어떤 이 문제 해결 능력, 정치적 이 역량, 이런 거에 한계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그대로 가면은 뭐 이후에도 이걸로 그 사건이 깔끔하게 해소되는 게 아니고, 네. 이후에 어떻게 보면 당을 더 큰 수렁으로 빠뜨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는 1년 전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건의 이 개요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한 대표가 본인의 좀 불찰이나 또 좀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한테 좀 사과하고 했으면은 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문제도 안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전직 당 대표를 지금 징계를 하고, 그것도 정치적 사형 선고라고 할 수 있는 제명으로 해서 이걸 매듭짓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더 당에는 큰 이 부담, 짐 예. 또는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일부 초재선 의원들 말고는 그냥 뭐 순리적으로, 뭐 서로 갈등과 알력이 있고 대립이 있겠지만 순리적으로 그래도 뭐 매듭이 지지 않겠는가 하고 지켜보던 다수의 의원들이, 네. 오늘 이 결정을 보고는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켜보만 있다가는 다 본인 포함해서 이 타고 있는 배가 다 가라앉겠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나서지 않겠는가. 일단 의원총회부터 소집을 요구를 해놔서 의총이 열리면 거기서 전에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도 많이 발언하고, 예. 그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그 다른 의원들도 그렇지만 당을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끌어온, 그리고 당의 중직을 맡아왔던 중진 이 다선 의원들이 이제는 좀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초재선 의원들만 문제 제기하고 이게 나설 게 아니고, 네. 그 다선 중진들은 당에도 오래 있어 왔지만 대개 다 주요 당직을 해본 분들이거든요. 당 대표, 원내 대표, 뭐 정치회 의장 다 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나서서 이 부분을 이걸 이제 원만하게 수습하는데 앞장서서 이 키를 잡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그 잘못하면 난파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중진 이 다선이란 분들이 그냥 뒷짐지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 그럼 당 희망이 없는 거죠. 중진 의원들도 당내 상황을 이제 조금씩 언급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 조호영 부의장 같은 분도 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만큼 더 이상 지켜만 보기에는 어려운 지경으로 가고 있다는 걸 공감하고 있어서 제명 결정이라는 이런 이 어떻게 보면 그 형법적으로는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이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특히 이 당의 리더였던 분들이 나서서 이 수습할 수 있도록 좀 네. 위기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명이 이제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반드시 막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요. 이 흐름 어떻게 갈까요? 뭐 한동훈 대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이건 뭐 당의 주류, 지금 현재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당 대표의 주도하에 네. 절차적인 정당성은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무 그 감사위를 통해서 지금 저 윤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거는 꽤 꼼꼼하게 따져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한테 정말 묻고 싶은 건,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내란과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명하지 못했어요. 출당 권고했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익명으로 네. 실명이 전제되지 않은 익명으로 당원 게시판에 이러저러한 글을 쓴 거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을 한 거하고 어느 게 더 중한 죄일까요? 당의 입장에서. 근데 그거 하여간 제명 처리 한쪽은 비상계엄을 하고 내란을 한 사람은 제명을 못했고 게시판 글 갖고 그리고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가족이 쓴 것으로 해서 그 책임을 져서 제명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안 한 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윤 대통령이 결국은 제명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안을 갖고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씨 그 수사받아야 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정치 이렇게 국정 운영에서 안 된다라는 비판을 하는 것 때문에 이 사안이 벌어진 거거든요. 게시판 사건이. 네. 그러면 주로 글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글이었어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네. 과연 이 글이 잘못됐고 제명당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당의 핵심 당원들, 지지층들, 네. 그러니까 소위 극단적인 세력에 기울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만 기울이다 보니까 예. 이것을 제명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상당수의 그 중도층에 있는 국민이나 다수의 합리적 보수 계층에 있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왜 제명 사안이냐? 안 그래도 문제가 있는 대통령 스스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 절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라는 거에 대한 더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 윤석열 정권에 책임 있는 한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인데 예. 도리어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면죄부를 받고 부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 제명 조치로. 저는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제명당하면 대구시장 같은 거 출마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무소속 후보로. 최근에 대구 분위기도 네. 결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윤어게인 세력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론이요. 오히려 지방선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인가요? 저는 예.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의 부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제명 조치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민주당 상황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제명은 장기전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자진 탈당은 없다고 이제 밝혔고 재심이 아마 이제 1월 말쯤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많은 커다란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인지 김병기 의원 제명권 이거는 좀 어떻게 또 보십니까? 네, 지난 윤리심판원에서의 결정이 제명 조치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그 결정 자체에 대해서 당내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재심 요청은 당원으로서의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할 수 있지만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중간에 재심까지 있는 과정에서 김병기 의원 측에서 뭔가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뭔가 자료나 어떤 정황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기존 윤리심판원의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윤리심판원에서도 김병기 의원 측이 주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이미 윤리 대상의 시효가 지났다. 이걸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죄송합니다. 그 본안 내용에 뒤바뀌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그 제명 조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한 가지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제명 조치, 또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 제명 결정. 이거는 양 당을 봤을 때 경중을 봤을 때 어떤 게 좀 더 큰 이슈입니까? 더 악재입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김병기 의원을 제명했다고 하면 저는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반대죠. 여전히 그 국민의힘 주류와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윤어게인 그리고 선거 부정 세력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본다면 한동훈 대표의 제명은 국민의 요구하고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김병기 의원의 제명 이 흐름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혹시라도 윤리위에서 뒤집을 조짐이 보이면은 최고위에서 지난번 1차 결정 전에 비상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조건 양당 상황이 비슷한 거네, 그래. 예, 당은 제명할 입장이니까 윤리위에서 알아서 제명하라 그런 거니까 네. 아마 다시 이제 번복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당은 지금 정권은 이재명 대통령이지만은 당은 정청래 대표 당이니까 예. 개인 당은 아니지만은 그쪽 세력 강성 지지층이 끌고 가고 있는 당이고 그 정청래 대표 지도부 입장에서는 뭐 김병기 그 전 원내대표를 봐줄 이유가 없는 거죠. 뭐 당에 큰 악재가 되고 지방선거에 큰 부담이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떨어버리고 싶을 것이고. 예. 거기다가 정청래 대표한테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등에 업고 계속 견제를 해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네. 봐줄 이유가 전혀 없고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양당을 비교를 하자면은 뭐 그 결론은 홍 의원님하고 저도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스캔들이죠. 그 오명 5점 예. 부패 비리 혐의니까 당에게 그 당의 이미지나 당의 도덕성, 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종량을 하든지 드러내듯이 뭐 그리고 드러낼 또 수 있고. 후속 조치를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지만 우리 당은 이게 당 구조적인 분열 양상이거든요. 네. 전직 대표를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제명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준석 대표 쫓아보내고 네. 쫓아내고 지금 또 새로운 그 한동훈 대표도 쫓아낸 상황이고.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네. 결과적으로 당의 분열을 가져왔고 멀리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도 그런 무리한 조치가 시발점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더 우리 당 입장에서 볼 때 더 악성이죠. 이게 당이 쪼개지는 국면이니까 네. 분열하는 국면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당의 중진 이 다선들이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초재선들은 진작부터 나와서 우리의 몫을 냈는데 중진 다선들이 나서가지고 빨리 이 위기에서 당을 구해내야 된다. 네네.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는 방향으로 빨리 수습하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악성이기 때문에. 네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더 악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이제 회동을 했는데요. 공천 뇌물 특검 또 통일교 특검 추진을 위해서 공조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권의 공세에도 여당은 내일 계획대로 2차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차 특검, 통일교 특검, 공천 뇌물 특검, 특검이 요새 참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특검 전국 어떤 포인트를 짚으실까요? 일단은 민주당은 이제 민주당의 길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종합특검은 내일 의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반면에 그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는 조금 여야 간의 논의가 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신임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논의가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민주당은 통일교 플러스 신천지고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통일교 플러스 민중기 특검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원내 지도부나 지도부가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준석 대표하고 손잡는다고 해서 지금 그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수적 우위나 그 어떤 그 의석수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통일교 특검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선택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은 민중기 특검을 빼내고 그리고 그 민주당에게는 신천지를 빼내서 일단은 통일교 특검 주력하고 결과를 보고 이후에 신천지든 민중기든 필요하면 특검을 그 이후에 다시 판단하자 이렇게 현실적인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두 네. 번째는 공천 관련된 특검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안에는 거기에 막 이재명 대통령과 또는 그 관련된 분들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네네. 이것은 사실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한 거고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천과 관련된 그 헌금 내용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수사 결과를 진행해 보고 만약에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깔끔하게 눈치 보지 말고 이거는 그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되는데 수사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특검 논의가 그건 야당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것은 기관의 운명을 걸고 조직의 운명을 걸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차 특검은 내일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공천 뇌물 특검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제 이루어지지 현실화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통일교 특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중기 특검은 이제 좀 후순위로 하고 일단 통일교 자체에 좀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이제 뭐 전략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일방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하고 개혁신당이 손잡은 거 가지고는 민주당 하는 걸 저지할 방법도 없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관찰할 방법도 없는데 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도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때론 분노하고 있는데 그거를 수사를 막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서 검찰을 해체시켜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은 여든 야든 그냥 공정하게 있는 그대로 사건 있는 대로 다 수사할 텐데 검찰은 해체시켜서 수사 못하게 해놓고 특검을 자기들이 임명한 특검을 가지고 야당만 수사하게 계속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거든요.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 부담이 나중에는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고 의석수로는 두 당이 합해봐야 안 되지만은 이 부담이 결국은 그 특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고 끝까지 그걸 거부하고 특검을 이상하게 그냥 민주당 그냥 하명 특검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의 이런 법 감정, 네.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방선거 표심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슈가 남았는데요. 좀 길지 않게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중수청법을 놓고 민주당이 내일 정책의총을 열게 되는데요. 논란의 핵심인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 수렴을 지시를 했고 정청래 대표는 입법의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 그래서 약간 미묘한 기류의 해석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청, 중수청법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보안수사권도 포함해서 짧게 그리고 이게 당청 간의 좀 이견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이건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인데 먼저 네. 절차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봐요. 민주당과 여당이 정부가 이 안을 이미 그 전에 정부 중심으로 세부 안을 만들겠다고 당정 협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들고 난 이후에 외부로 공개하기 전에 당과 비공개적으로 협의해서 내용을 조율하고 발표했어야 됩니다.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당정 간의 이견이 노출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매끄럽지 않은 당정 운영 과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네. 내용적으로도 일단은 검경 수사권 분리가 확실한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안 수사 요구권은 몰라도 네.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안 수사권이 아닌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조정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두 네. 번째 중수청을 이중적 구조로 운영하는 것도 이건 좀 재고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 아까 얘기한 보안수사권을 주면서 네. 제2의 검찰로 해서 또 이름도 그냥 검찰총장으로 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정부 안은 제가 보기에 그야말로 안에 불과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과 절차상의 문제를 매끄럽게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과 사전에 이제 조율이 없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총장의 직함은 이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당과 조율이 왜 없었을까요? 포함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요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나 정부나 청와대 입장이 맞습니다. 보안 수사권을 줘야 네. 공소청에서 그 사건을 받아 가지고 재판에 붙여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재판이 제대로 됩니다. 예.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잃고 해체되면서 중수청,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재판만 하라고 그러면은 재판에서 유죄받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서 또 민주당에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는 검사가 무죄 계속 받으면은 불이익 주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재판에서 계속 깨지는 상황 되면은 국가 전체를 볼 때 이는 범죄 관리가 안 되는 거고 통제가 안 되는 거고 검사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 강경파들은 어쨌든 그 수사 기소 분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 때문에 이제 충돌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당의 의견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네. 한번 또 당에 끌려가는 형태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제 민주당 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갈 텐데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계속 이러거든요. 이 당청이 이렇게 충돌하다 결국은 끝에 가면 거의 다 대통령이 그냥 양보하고 그냥 당내에 끌려가는 형태인데 어쨌든 대통령 정권의 기반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이 끌고 가고 그 강성 당원들을 대표하는 게 정청래 대표고 이 지도부니까 안 끌려갈 수는 없는데 이런 일이 반복됐을 때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당과 청이 서로 이게 그 분리돼 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를 못하고 충돌만 하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끝났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될는지 좀 사실 좀 관심사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치회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의원과 함께 오늘 그 정치 현안 두루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